파트 7이고요. 읽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라 텍스트 메시지가 왔어요. 문자 메시지가 지금 카톡으로 카톡해서 봤더니 온 거야. 그런데 누구한테 온지 모르겠지만 누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으면 이유가 있겠죠. 그치? 밥을 먹자는 등, 영화 보러 가자는 등, 그 이유가 뭔지를 좀 집중을 해야 돼. 얘가 왜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낼까? 생전 문자 안 보내던 사람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보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보듯이 읽어야 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요. 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바가 문자가 왔네? 왜 왔을까? 나는 막 만났어. 누구를? 이 사람을 만났어. 이 머드 오브 디렉터 이렇게 쓰면은 연화 한이라는 회사겠죠? 이 사진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알 필요 없이 그냥 높은 사람 만났어 이러면 돼. 디렉터 하면 높은 사람 같잖아, 그지? 나는 높은 사람을 만났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어. 그럼 뭐 어쩌라고, 그치? 그럼 만났나 보다 하면 돼요. 이것 때문에 뭐 전화한 건 아니겠죠, 그치? 이 한이 너희 남편이 아닌 이상은. 그치? 그리고 그들은, 이 얘네들이 관심이 있어. 그럼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거야? 이러면 돼요. 우리 리디자인 프로포절에 관심이 있어.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얘겠죠. 그치? 어떤 회사 관계자를 만났는데, 다시 디자인한 그런 프로포절, 제안서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그들이 다운타운 오피스 빌딩에 대해, 그러니까 빌딩을 디자인했나 봐요, 얘네들이. 그치? 그래서, 어, 빌딩을 디자인을 다시 해서 줬더니 얘네들이 관심이 있대. 뭐 어쩌라고. 그치? 그래. 그러면 일단 좋은 말이니까 좀 기쁨은 있겠죠. 이 문자 메시지를 봤을 때. 자, 이 한이 요청했어요. ask for 하면은 요구하다야. 또 다른 워크 샘플을, 그치? 그치. 지금 이제, 문자를 보낸 이유가 뭔지 생각하고 읽었는데 이유가 나오네요. 얘네들이 또 다른 워크 샘플을 좀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나는 지금, 어?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와 함께니까 나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잖아. 그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나오면 무조건 문제점이야. 그럼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해결책이 나와야 돼요. 이 해결책이 포인트야. 항상. 항상 문제점이 나오면 해결책이 포인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나한테 문자를 보낸 목적이 나오는 거야. 이건 뭐야? 해결해 달라 이거지. 자, 뭘 해결해다? 나는 지금 head to 하면은 어디로 향하다야. 어디로 향하다. 향하고 있는 중이야. 다른 미팅에. 그래서 please 별자, please가 나오면 그 다음에 쓴 게 무조건 포인트예요. 그래서 please가 나오면 그 다음 말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부탁하는 거잖아. 그럼 뭘 부탁하느냐? 이 부탁이 뭐야? 메시지를 보낸 용건이겠죠? 그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갑자기 생뚱맞게 메시지를 보냈으면은 용건이 있겠죠. 이유. 그치?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이렇게 길어. 여기까지 다 끄고 읽어봅시다. 자, 메신저 딜리버. 자, 메신저. 딜리버. 자, 여기서 지우고 갈게. 여기 명사죠? 명사를 쓰려면 뭘 써야 돼? 동사를 써야 명사를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겁니다. 주어를 쓰고 동사를 쓰고 명사를 썼어요. 근데 네모 안에 뭘 쓰세요 했는데 또 명사가 있어. 즉 또 명사가 얘가 어카피잖아요.
그쵸? 얘가 메신저고, 그치? 지금은. 그러면 문장이 끝났다면 전치사 쓰고 명사 쓰면 되는데 문장이 끝난 상태가 아니야. 그럼 여기는 뭘 써야 돼? 명사를 쓰려면 뭘 써야 돼? 동사 써야겠죠. 한 문장에 동사는 하나뿐이 없잖아. 접속사 없이 못 쓰죠? 그럼 얘는 준동사 써야 된단 말이야. 준동사는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또는 동사 원형이 있어. 그러면 어떤 동사를 쓸 건지는 얘가 결정하는 거야. 본동사가 결정을 합니다. 그 본동사가 have죠. 그쵸? 일단 사역동사라고 써보세요.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그래서 deliver라는 동사 원형을 쓴 거야. 메신저가 deliver 하도록 해달라는 거야. 뭐를? 작업 샘플이겠죠? 작업 샘플 카피본을. 무엇에 대한? 여기 센터 파일의 카피본을 그녀에게 전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다 읽고 나서 사역동사 좀 설명을 할게요. 자, 포함시켜라. 디자인 도면 전체를 포함시켜라. 그러니까 글을 쓴 목적은 뭐예요? 샘플을 보내라 이거야. 나는 지금 없으니까.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얘죠. 그래서 플리즈 있고요. 음? 자, 그럼 볼게요. 자, 미스 브라운은 뭐일까가 우리가 요거 봐봐. 요것도 계속 나오는데 주어는 is likely 투부정사를 써야 돼.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most 쓰면 되고요. 뭐뭐 할 가능성이 most가 있으면 가장 높다야. 뭐뭐 하기 가장 쉽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뭐 쉽다라고 읽어도 되는데 저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읽습니다. 같은 말이 뭐냐 하면 주어, will 쓸게요. will most likely 이렇게 쓸게요. 됐나? 그러면 얘는 부사야. 앞에 비동사가 없잖아. 그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형태는 다르죠. 하지만 해석은 똑같아요. 해석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돼요. 어디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냐? 빌딩을 위해서 디자인을 했다면서. 그러니까 건물 디자인 관련 업무를 하는 거겠죠. 그쵸? 리디자인 했다 그랬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B번 쓰면 되겠죠. 그쵸?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건축 회사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치? 웹 디자인 컴퍼니? 얘는 왜 틀렸을까? 디자인 회사에서 일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건물을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웹이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 147번도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그치? 다음에 요것도 잘 나옵니다. A가 ask, 요청하는 거야. B가 뭐 하도록. B가 뭐 하도록 요청하는 거야. 그러면 B가 수동태로 바뀌면 B is asked 투부정사잖아. B가 뭐 하도록 요청받다야. 그치? B가 뭐 하도록 요청받다죠. 그러면 요청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야? 누군가가, 누군가가 A겠죠? 시켰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이제 수동태로 바꿨으니까 누군가가 시킨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지바가 뭐를 하도록 요청을 받았냐 이거야. 아, 저기 작업 샘플
카피본 전달하려면서. 그쵸? 그럼 어디겠어? 정답 B번이네요. 디자인 도면 전체를 포함해서 그녀에게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카피본을 메신저가 전달하도록 하라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문법적인 거 얘기해 줄게요. 사역동사라는 거 들어봤니? 사역동사? 이 사역이라는 게 시키다거든? 시키다. 그 시키는 거니까 우리가 군대 가면은 사역한다 뭐 이런 얘기 해요. 그럼 sức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노동과 관련이 돼 있는 거야. 노동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시킨다라는 얘기는. 됐어. 그러면 이 사역동사를 아마 외우고 있을 거예요. make, have, let을 사역동사라고 우리는 외우고 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make는 강제고, have는 부탁이고, 그리고 let은 허락이야. 허가야. 그러면 make는 그렇다 칩시다. 부탁하는 게 시키는 거야? 허락하는 게 시키다야? 아니죠. 그치?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사역동사라고 얘기할까요? 사역동사가 영어로 커저티브야. 커저티브 버브. 얘가 뭡니까? 코우즈에서 나온 거거든? 코우즈가 야기시키다잖아. 그러니까 좀 사역동사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야기시키다. 즉, 야기 동사야. 얘가 야기시키는 동사거든요. 야기시키는 동사라고 쓸게. 야기시키는 동사. 즉, 야기시키는 동사를 우리는 원인 유발 동사라고 그래. 원인 유발 동사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 원인 유발 동사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ersuade 설득시켰죠. 설득시켜서 A가 B 하게 하는 거. 다 인과관계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force A 투부정사. 다 A가 뭐 하도록 강요하는 거잖아. 그럼 주어가 뭐야? 원인이죠. A가 뭐 하는 게 결과죠. 그치? 이걸 하도록 유발시키는 동사를 원인 유발 동사라고 해요. 뭐 expect, 기대하는 거죠. A가 뭐 하도록. 이런 것들도 야기시키는 동사란 말이야. 그런데, let이나 have는 시키다라는 의미도 없는데 우리는 사역동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동사 원형을 쓰라는 얘기야. 이게 목적어, 목적격 보호고 주어 동사처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단 능동으로 해석되는 것만 설명을 할게요. 주어가 동사를 능동으로 할 때 동사 원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왜 동사 원형을 쓰냐 이거야. 나머지 이 원인 유발 동사들은 뭐 웬만하면 다 투부정사를 쓰는데, 그치? 왜 동사 원형을 쓸까? 이게 중요해요. make, have의 다음에. 이건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은 동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성. 자, get을 썼어요. get. get은 뭐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다 하는데, 예문을 하나 한번 들어볼까? 뭐로 들을까? whenever, 뭐뭐 할 때마다, 그가 찾을 때마다, 그레이, 헤어.
흰머리를 찾을 때마다 그는 걔, 그의 와이프가 다음에 pull it out. 그 흰머리를 뽑으라고. 그의 와이프가 뽑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투부정사를 써야 돼. 아, 시킨 거잖아. 근데 이때는 투부정사를 써야 된단 말이야. 자, 결혼을 했어요. 우리 둘이 결혼을 했다 그래봐. 혹시 나 흰머리 보이면 좀 뽑아줘 라고 얘기했어. 근데 밥 먹는데 흰머리가 보였어. 그럼 바로 뽑습니까? 잠자다가 이렇게 눈을 잠깐 떴는데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흰머리가 보이는데 그럼 바로 뽑아요? 아니죠. 그치? 동시성이 없단 말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요. 원인 유발 동사라 할지라도, 시키다 라는 동사라 할지라도 투부정사를 쓰는 거고, make나 have나 let은 동시성 때문에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make는 강제로 뭔가 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해야 돼. 시키면 바로 해야 되는 거야. have는 부탁이거든요. 보통 계약 관계일 때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계약하면 어쨌든 바로 하는 거잖아. 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볼게. 지금 배가 너무 아파. 열도 나고. 그래서 선생님, 저 너무 아픈데 집에 가도 될까요? 라고 나한테 부탁을 했어. 그럼 내가, 많이 아픈 것처럼 보이네. 집에 가. 그러면 수업 다 듣고 갑니까? 바로 갑니까? 어? 바로 가죠. 선생님, 저 너무 급해요. 화장실이 너무 급해요. 그러면은, 빨리 갔다 와. 그러면 수업 다 듣고 갑니까? 바로 갑니까? 바로 가죠. 그쵸? 어. 내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 할 때 한 명이라도 더 하자고 한 사람이 없죠. 바로 거기서 끝내버리죠. 이게 즉시성, 동시성,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요한 거 필기를 하고요. 자, 그럼 본문을 다시 가볼게요. 그러니까 즉시 해야 되는 거야. 플리즈 부탁을 하는데 이 부탁은 어떻게 한다? 즉시 해야 돼요. 어떻게 즉시 하나 봅시다. 메신저가 전달하도록 해야 돼. 뭐, 그랩 기사나, 그치? 배달원이 전달하도록 해야 돼. 즉시. 이 파일은 어떤 파일에 대해서 저기 작업 샘플이겠죠? 그쵸? 그녀에게.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긴급한 즉시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느끼면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149, 150 볼게요. 이메일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이메일을 볼 때 보는 거랑 똑같이 봐야 돼. 글을 글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이메일 보듯이 봐야 돼요. 자, 누구한테 왔을까 보나? 뜨니까 보이겠죠? 계산원한테 왔네요. 그치? 다음에, 계산원한테 온 거야. 계산원. 자,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이는 어떻게 해야 돼? 계산원으로 빙의돼야 돼요. 이제부터 사랑이는 계산원이야. 그래야 빙의가 돼서 읽지. 그러니까 내가 완전 계산원이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온 거잖아. 근데 계산원이라면서. 그럼 내가 계산원이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다 이거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 다음에 뭐 때문에 우리 이메일 보내면은 제목 쓰죠? 그치? 그냥 보내면 안 읽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래서 제목을 씁니다. 그러면 제목은 읽어야겠죠. 나한테 업데이트라는 제목으로 왔네. 그럼 업데이트가 뭐냐면 한국말로는 갱신이거든. 갱신하는 거야. 리뉴얼 한 거야. 그치? 그러면 갱신이라는 거의 해시태그가 뭐냐면 변화야. 변화. 됐나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보자마자 뭔가가 변한 거야. 바뀐 거란 말이야. 바뀌었다 이거야. 그쵸? 그러니까 나는 뭐가 궁금해? 뭐가 바뀌었을까? 그쵸? 또는 왜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죠. 그치? 그러니까 궁금해해야 돼. 그러면 내가 읽을 때, 내가 나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업데이트라는 이메일이 왔으면은, 뭐가 바뀌었을까? 생각나겠죠?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겠어? 딴 거 관심이 없어요. 이메일 하나하나 자세하게 안 읽잖아. 뭐가 바뀌었는지만 확인하잖아요. 그것만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자, 뭐가 바뀌었을까? 자, 그 언제부터 뭐 바뀌면은 바로 바뀌는 건 아니고 기한을 주는 거죠. 8월 1일 시작으로 이 패션 회사가 단지 받아들일 거예요. 리턴과 익스체인지를 받아들일 거다. 이건 단지 이것만 받아들일 거래요. 리턴이 반품이죠. 그치? 너는 이제 이 패션 회사의 그 캐셔야. 그런데 나한테 오는데 단지 반품과 교환만 허락이 된다는 얘기야. 무엇에 대한 입지 않은, 착용하지 않은, 그리고 손상되지 않는 옷만. 그 옷은 뭐야? 오리지널 리세트를 가지고 있는. 야, 일단은 그럼 여기서 봤을 때 한 번 입고 나서 와서 이거는 너무 불편해서 바꿔주세요. 안 돼. 그럼 여기서 딱 제일 중요한 말이 뭐예요? 그러면 unworn이죠. undamaged죠. 그리고 리시트도 가져야 돼요. 그 영수증 없으면 안 바꿔주잖아요. 물건 샀는데 바꿔줄 때 영수증 있어야 주잖아. 그죠? 어. 자, 이게 바뀐 거야. 아, 이렇게 하면 돼요. 그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이게 포인트야. 앞으로는 옷 바꿔줄 때 데미지 있는지 확인해라.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확인해라. 영수증 확인해라. 이거야. 아, 그렇구나. 근데 문단을 나눴네요. 문단을 나눴습니다. 그럼 또 다른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읽어볼게. 이러한 정보가 포스트, 게시하다죠. 인터넷 같은 데 포스팅한다고 얘기하잖아. 그지? 게시될 거예요. 체크아웃 카운터에. 그러니까 계산대에 붙여놓으라 이거죠. 그치? 다음 주까지. 바이는 완료죠? 완료. 자, 우리는 또한 올소에다가 동그라미 칠게요. 우리가 not only A but also B야. 얘는 해석 잘해야 돼요. A는 당연하고 B조차도야. 다시 말하면 A는 부정보야. 당연한 거니까. 아니, 이렇게 했으면 카드 결제하면 8% 수수료 붙습니다. 지금 다 붙어 있잖아, 식당마다. 그치? 그 붙여놓는 건 당연한 거지, 그치? 손님한테 알려야 되니까. 그럼 얘는 B는 뭐야? 신정보야.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B라는 얘기야. 같은 말이 B as well as A겠죠. 근데 같은 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also B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문장과 문장으로. 그러니까 also는 열거첨가거든요. 열거첨가로 앞에서 한 거랑은 다른 얘기를 하면서 주제 지향점은 같이 가져갈 때 쓰는 건데 지금 말이 어렵죠. 그치? 그냥 편안하게 그냥 올써 보자마자 이 B가 포인트라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올써를 보면 눈을 크게 떠야 되는 거야. 자, 앞에 붙여놓는 건 당연하고 또한 이메일을 보내라. 누구에게 보내요? 우리의 existing, 기존의 라는 뜻이죠. 기존의 고객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라. 18. 고객이 얼마나 많은데 전부 다 보내야 돼.
짜증나는 거죠. 왜 보내? 이유가 나와 있네요. 그쵸? 이렇게 해서 so 대시 나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야, 콤마 찍고 so 대시 나오면 그래서야, 가 틀려요. 예, 다음에는 목적이 나오는 거고, 목적이나 이유, 다음에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that만 쓸 수도 있고 so만 쓸 수도 있어요. that만 쓸 수도 있고 so만 쓸 수도 있어요. 둘 중 하나는 다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콤마 찍고 만약에 이렇게 that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쭉 나오다가 갑자기 so 하고 주어 동사 나오는데 콤마가 없으면 얘는 뭐라고? 뭐 위에서 이렇게 이게 대시 생략된 거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목적이나 이유는 포인트예요. 항상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말은 놓치면 안 돼. 새로운 규칙에 대한 대해서 인식하다죠. be aware of. 앞부분에서 나왔죠. 그지? 인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규칙을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이 뭐야? 1번, 2번, 3번이잖아. 그쵸? 아, 짜증나. 그쵸? 짜증납니다. 이제 다 이메일 보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돼. 아우, 씨, 나 이메일 언제 보내냐? 이러고 있어야 돼요. 읽으면서. 자, 다음. 만약이라고 했는데, 자, 예시라고 쓰세요. 예시. if나 whether는 비슷한 말이에요. 자, 독해에서 if나 when이 나오면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자, 어떤 예를 드나 봅시다. 고객이 파라면 리턴을 바래. 리턴. 반환을 바라는 거. 근데 뭐가 없어? 오리지널 레시피가 없어. 야, 이거 반환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어디서 산 줄 알고 반환을 해죠. 그치? 어. 그러면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 문제점이죠. 문제점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해결책이 나온다. 그럼 해결책은 항상 포인트다. 그치?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하면 또 플리즈도 있네요. 그치? 플리즈도 있습니다. 자, 그럼 지우고 갈게 복잡하니까.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놓치면 안 돼. 문제점 발생했을 때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전화해라. 이럴 때에는 그냥 함부로 바꾸면 안 돼. 바꿔주면 안 돼요. 이게 바뀐 정책이잖아. 업데이트된 정책이기 때문에 안지 조건을 줬단 말이야. 근데 조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 매니저한테 전화해야 돼. on duty 이런 것들은 외워두면 좋죠. 근무 중인. 도움을 위해서. 그러니까 네 멋대로 하지 말라는 거네. 아,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런 거 없으면 바꿔주면 안 되네. 그치? 아, 이메일 다 보내줘야 되네. 짜증나. 이런 경우에는 어떡하지? 매니저한테 전화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네. 뭘 도와줄지는 모르겠어요. 그치? 뭐를 도와줄지는 모르겠지만, 협조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죠. Your help, thanks for your help는 자, 읽어봅시다. 이 글을 쓴 목적은 뭐야? 업데이트 알리려고. 그 업데이트가 뭔데? 변화된 게 뭔데? 새로운 규칙들이고. 그치? 그런 것들이 어디 있을까? 정답 B번이죠. 알리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자, 150번. 뭐 이제 무조건 뭐 문제점 같은 거 나오겠죠. 포인트니까. 이메일에 따르면 매니저가 뭘 할까요? 도와주겠죠. 그치? 그러니까 캐셔가 할 수 없는, 그치?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겠죠. 매니저한테 전화하려면서, 그치? 자, 그러면 정답은 10번이죠. 특별한 with 다음에는 조건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리퀘스트, 요청을 가진 이게 이제 영수증이 없이 반품을 요구하는 거잖아. 여기에 대해서 커스터머한테 해결하는
하고 해결을 하겠죠. 아, 고객님. 점원 말은 잘 안 들어요. 그치? 그래서 사장 불러와 이러잖아. 그치? 자,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랑이가 웹페이지에 들어간 거야. 어떤 회사냐면, 카먼트 메디아스 컬처라는 회사에 들어간 거야. 본인이 찾아서. 그리고 클릭을 한 거야. About Us에 대해서. 얘가 회사 소개거든? 그러면 들어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웹페이지에.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 정말 어떤 회사인지 본인이 알아보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글자 그대로 읽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완전 빙의가 돼서 나 취업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메디아 컬처라는 회사가 뭐 채용 뭐 얘기가 많던데 거기 한번 어떤 회사인지 들어가 볼까 하고 서칭하는 거야. 지금 인터넷 서칭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서칭 하듯이 읽어야 돼. 대충 읽잖아. 회사 속에 들어가 갖고도 대충 읽죠. 그 대충 읽으면서 그치? 눈에 띄는 것들만 캡처를 해야 된다. 자, 이 회사에 일단은 사랑이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회사 속에 어떤 회사냐. 자, 여기 카먼트 메디아에서 뭐 다 아는 거고, 그치? 우리 워크 컬처는, 업무 문화야. 일하는 환경은 이다. 임무죠? 미션. 예, 드리븐이 중심의라는 뜻이야. 그래서 미션 중심이다 라고 하면 돼. 미션에 이끌린다 이러면 되죠. 그러니까 임무 중심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드라이브가 몰고 가다니까. 그러니까 드리븐은 몰아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몰려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션에 몰려져 있다.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치, 영업직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죠? 그러니까 미션 하나 잡고 가면 되죠. 어떤 회사지를 내가 알고 싶으니까. 자, 왜 알고 싶어? 거기 취업하고 싶어서. 그치? 또는 이직을 하고 싶어서. 고용한다. 눈이 번쩍 띄어지네. 어떤 사람을 고용할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봐야죠. 공유하는 사람.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는 사람. 어떤 목표일까? enrich, 부유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다야. 듣는 사람의 마인드를 풍부하게 하는 그런 공통의 목적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일단은 이 회사에 취업하고 있으면은 갖춰야 될 게 뭐야? 내가 말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마음을 좀 풍부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 어떻게? 수루가 나왔으니까 수단이죠. 어떤 수단으로? engaging, 매력적인이란 뜻이 있고, 관심을 끄는 이란 뜻도 있고요. 다음에 진실한 뉴스 스토리로. 그래. 근데 올소가 있네. 아까 했잖아요. 열거첨가지만 지금부터 포인트라고. 바로 전 문제에서 지금 많이 설명을 했었죠. 그치? 그래서 전전 문제였죠. also 보자마자 포인트야.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새로운 정보를 주겠다 이거야. 그치? 지금 앞부분은 굉장히 추상적으로 썼나 봐. 당연한 얘기고, not only A but also의 변형이라 그랬잖아. 당연한 얘기고, 지금부터가 중요해. 또한이라고 해서, also 딱 보자마자 얘는 잡고 가야 돼요. 활발하게 모집하고 있으면, 모집한대.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다이버스한 스태프를, 형용사죠. 독해에서 형용사는 뭐를 한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거야. 됐나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다이버스가 뭐 해야 되는 거야? 프로세스 돼야 되는 거야.
왜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독해에서의 형용사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다양한 스태프를, 다양한 스태프, 나는 미술 전공했는데 건축학과에 갈 수 있는, 경제 전공했는데 토목과 관련된 일에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 이거야. 왜? 다양한 스태프로. 그 눈이 번쩍 띄어지지. 나도 그 회사에 관심을 둘 수 있는 여력이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 투부정사는 목적이야. 목적. 목적. 그래서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 뒤에 나와 있는 명사가 포인트예요. 투부정사는 독해에서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리플렉트, 반영하기 위해서래. 반영하기 위해서. 뭘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의 회사 와 관련된 어디언스겠죠. 뭐 이런 거 뭐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쵸? 이런 어디언스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럼 얘네들이 뭐, 트린다디언, 뭐, 토바고니언, 니언이 붙었으니까 어떤 인종이나 사람일 것 같긴 한데, 알 필요 없어요. 그쵸? 그냥 여기에서 어디언스들에게 좀 매력적이 끌 수 있는 리스너가 어디언스겠죠? 똑같은 말 쓰고 있는 거죠. 그치? 음. 자, 그럼 하나만, 어, 나도 이 회사에 지원할 수 있구나. 왜 나이버스 하나 잡고 가야 되는 거고. 이 회사의 다양성은 뭐 프로세스 되잖아요. 그죠?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뽑을까?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했으니까 프로세스가 돼야 되는 거야. 기여하다죠? 기여하다죠. 그럼 앞이 뭐가 돼? 원인이죠. 뒤가 뭐야? 결과죠. 원인이 중요하죠? 항상 원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이버시티가 또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으면서 다이버시티나 다이버스는 무조건 잡고 가야 되는 거야. 놓치면 안 되는 단어예요. 자, 그것의 스타팅에 기여합니다. 어? 갑자기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스타팅이. 그쵸? 우리는 문제부터 읽으면 안 돼. 시간이 부족해서. 갑자기 카먼트 메디아의 다양성이 스타팀에 기여한대. 갑자기 새로운 단어가 나왔어요. 그치? 그럼 얘는 뭐지? 왜 스타팀을 썼을까 궁금해하면 이 팀은 구성되어져 있는데 뭐로 구성되어 있었겠어? 다이버시티 놓치면 안 된다고. 그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프로세스 돼야 돼요. 모든 수준의 오가니제이션, 조직으로부터 또 다양성 얘기죠. 그러니까 뭘 읽어도 다이버스 얘기하는 거야.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 팀은 만난다. 정기적으로 만난다. 왜 만나? 투부정사 놓치면 안 되죠. 그 뒤에 있는 목적어가 뭐라 그랬어? 목적어가 포인트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현관 배치란 건 놓치면 안 돼. 홀드하기 위해서. 뭐를? 브레인스토밍 세션을. 세션은 그냥 시간이라고 하면 돼. 특정 활동을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면 돼. 뭐 기간이라고 해도 되고. 자, 그러면 얘도 형용사니까 얘 놓치면 안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창조적 집단 사고죠. 그러니까 어떤 탈시스, 그 논지에 관해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야. 단, 상대방의 생각에 그 절대로 비판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해. 자, 아무튼 브레인스토밍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투부정사 목적어에 그 목적어에 달려있는 형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브레인스토밍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리야. 이게 중요하면 얘가 뭔지 설명해야겠죠. 자, 얘가 뭔지 가봅시다.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향상시키는데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데 목표를 둔 게 브레인스토밍이구나. 이러면 돼요. 자, 이 단어가 아직 안 나왔는데 설명을 안 해주네요. 그치? 얘가 중요한데 브레인스토밍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안 해주죠. 원래는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줘. 그럼 울면 돼요. 우우. 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읽어야 머릿속에 남아요. 어. 자, 지우고 갈게요. 이 회사는 제공합니다. 기회를 전문적인 어떤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뭐 내가 또 뭐 전문적으로 뭔가 내가 진전을 이루고 싶다고 할 때는 기회를 주고 용기를 준대요. 장려한다는 얘기죠. 워나벨. 일과 생활의 밸런스. 워나벨이라고 하죠. 그치? 야, 좋은 회사네. 그럼 나한테 내가 포인트 잡은 건 뭐야? 이거하고 이것뿐이 없다 이거야. 그치? 독해를 하면서. 그러면 이 두 개는 잡고 가야 되는데, 브레인스토밍만 단어를 모르면 물음표 하면 돼요. 얘가, 그러니까 읽으면서 단어의 뜻은 몰라도 얘가 중요하다는 건 잡고 가야 된다는 얘기지. 볼게요. 자, 무엇이 언급되었냐? 무엇에 대해서 이 회사의 직원에 관해서. 스태프잖아. 스태프에 관해서 언급한 건 다이버스뿐이 없어요. 그치? 그들은 경험을 얻습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경험을 얻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경험해 본다는 거잖아. 부서마다. 이건 아니고. 그들은 즐깁니다. 누립니다. 일하는 것을, 조직을 위해서 일하는 걸 뭔 얘기야? 그치? 일하는 게 뭐가 즐거워? 그치? 그들은 뭐로부터 옵니까?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옵니다. 정답 C번이죠. 그들은 고용됩니다. 뭘 통해서? 수단, 스태핑 에이전시를 통해서. 스태프를 고용해주는 어떤 대리인이 있나 봐? 아니죠? 어.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인스토밍인데 나오겠죠? 제일 중요한 거니까 나올 수밖에 없고. 근데 단어 뜻은 몰라요. 그러면 속어법으로 풀면 돼요. 자, 새로운 고용인을 찾고 있습니까? 구인 광고는 아니죠. 펀드, 기금을 모으다야.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까? 이런 말 없잖아. 자, 프로모팅한다, 장려한다, 워네벨 밸런스를 장려한다. 이거 있어요. 그치? 맞죠? 전문적인 어떤 향상을 위해서. 자, 파인딩 찾습니다.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잘 봐봐. and로 연결돼 있죠. 그러면 제공한다 1과 장려한다 2가 1과 2가 무조건 1대1로 써야 돼요. 물론 이제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다 써줘야 돼. 답이 없으면 하나만 쓴 거라도 어쩔 수 없이 써야겠지만. 두 번째, 브레인스토밍이 효율성을 개선하고요. 생산성을 개선한대. 그치? 얘를 설명한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얘 효율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게 워나벨 밸런스는 아니잖아. 그치? 어. 그래서 단어를 모르면 요렇게 풀어야 돼요. 둘 중 하나야. A, B는 절대 쓰면 안 되고, 그러면 딱 독해에서 내가 어디에 포인트를 잡을 건가야? 브레인스토밍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왜 브레인스토밍을 잡아야 되는지는 설명했고요. 그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거야. 그건 워나벨은 아니에요. 그러면 D번 써야겠죠. 그치?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152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모르면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10번을 쓰고 틀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10번은 정답이 아닙니다.